안녕하세요, 스카이엔젤입니다. 오늘은 초보자 가이드 영상 두 번째 시간으로 비트겟 거래소에서 선물거래 차트 설정 방법과 지정가, 시장가 매매, 익절과 손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오늘 내용 그대로 담아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첫 번째 영상에서 저희가 네 가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선물과 현물의 차이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선물 거래의 장점, 롱과 숏이 있죠. 롱, 숏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 번째, 선물 거래소의 현금인 USDT, 테더는 무엇인지, 이 테더가 달러와 1대1 비율이죠. 네 번째, 이 USDT, 테더를 만드는 방법, 현물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물 거래소인 비트겟과 바이비트, 또 회원가입과 입금과 출금, 보안 설정, 구글 OTP, 핸드폰 설정, 신원 인증에 대해서는 위의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스카이엔젤 유튜브 자세히 보기에 있는 비트겟과 바이비트 링크로 가입하시면 파트너 최대 수수료 할인 혜택과 증정금 이벤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인 만큼 천천히 반복되더라도 되짚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수분들 보시기에 영상이 다소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선물 거래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오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트겟 거래소 첫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지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란에 지갑이 있죠.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지갑에 들어가 오시면 내 현물 지갑과 선물 지갑 등 모든 지갑에 있는 돈이 얼만큼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 카운트가 나오고 통계표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두 번째 스팟, 이 현물이죠. 현물 지갑이고 이 퓨처 선물이죠. 지갑인데 먼저 현물 지갑 스팟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업비트에서 입금받든 빗썸에서 입금받든 또 바이비트 또 같은 거래소인 비트겟에서 입금받든 모두 현물 지갑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선물 거래소에 현금인 테더가 있죠. 이 테더도 비트겟 거래소에서 같은 비트겟으로 또 바이비트로 다른 거래소로 돈을 보낼 때에도 이 스팟 현물 지갑에 돈이 있어야지만이 이 현물 지갑에 있는 테더와 리플과 트론 각종 코인들을 보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받을 때에도 업비트에서 돈을 받던 빗썸에서 또 같은 거래소인 비트겟, 바이비트에서 돈을 받던 코인을 입금받던 테더든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모두 현물 지갑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리플이 있는데 리플을 제가 428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약 199달러입니다. 이렇게 리플이 있는데 이 리플을 트레이더 스팟 트레이딩에서 리플이 있죠. 여기 리플에 가서 모두 리플을 파시면 뭘로 바뀝니까? 테더로 바뀝니다. 만약 제가 업비트에서 빗썸에서 리플을 입금받았습니다. 리플이 전송 코인이죠. 만약에 업비트에서 리플을 비트겟으로 보내게 되면 3분에서 5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수수료도 가장 저렴하죠. 한 100원, 200원 될 겁니다. 이 받은 리플을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트레이더에 가면 스팟 트레이딩이 있죠. 여기 리플에서 팔면 XRP 슬래시 뭘로 되어 있죠? USDT. 그러니까 이 테더를 가지고 리플을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업비트에 가면은 원화마켓이 있죠. 원화마켓 뒤에 보니까 BTC 슬래시 뭘로 되어 있습니까? KRW 한국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죠. 한국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내 현금 모두가 비트코인이 되고 다시 비트코인을 원화마켓에서 팔면 모두 뭐가 됩니까? 현금이 되는 것처럼 이 선물시장에 현금이 테더이죠. 그러니까 트레이더 스팟 트레이딩에서 제가 리플을 입금받은 것을 모두 팔면 리플이 테더가 되고요. 다시 테더를 가지고 많은 코인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리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플 이 현물 거래소이죠. 만약 제가 비트코인을 입금받았으면 비트코인에 가시면 되고요. 제가 이더리움이 있으면 이더리움,
또 LTC가 있으면 LTC에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리플이 있으니까 한번 리플에 들어와서 팔겠습니다. 위의 가격은 비싸게 팔려는 사람들이고 아래의 가격은 싸게 팔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리플을 가지고 현물 거래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시장가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이 리밋이 지정가고요, 마켓이 시장가인데 저는 시장가로 모두 한국에서 입금받은 리플이라 생각하고 100% 당기고 모두 팔겠습니다. 다 팔렸죠? 팔린 거 다시 한번 지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갑에 스팟 현물 지갑에 들어가 봅니다. 바로 반영이 화면이 안 됐는데 한번 아래로 내렸다가 화면을 올려보시면 리플이 모두 팔리면서 테더가 되었습니다. 이 저희가 선물 거래 롱숏을 할 건데요.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 지갑에 있는 테더를 이 선물 지갑으로 보내야 됩니다. 현물과 선물 지갑이 각각 있죠. 서로 주고받을 때 수수료 없이 즉시 1초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트랜스퍼를 누르시고요. 위에가 지금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인데 이 스팟 현물 지갑에 지금 제가 672달러가 있죠. 이 테더를 아래를 클릭하셔서 USDT 이 선물 지갑으로 5를 눌러서 전체도 보낼 수가 있고요. 수량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500이라고도 정할 수가 있는데 한번 저는 500을 적어 보겠습니다. 500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한 2초 정도 후에 반영이 됩니다. 한번 선물 지갑에 갔다가 다시 현물이 왔다가 아래를 눌러 보니까 그동안 반영이 돼서 이 선물 지갑에 돈을 보내서 172 테더가 남아 있고요. 모두 테더가 500 테더가 이 선물 지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가 선물 거래해서 돈을 번 것을 출금할 때에도 이 트랜스퍼 눌러서 위에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선물 지갑에서 현물로 한번 100을 보내보겠습니다. 100 테더를 눌러보시면 이 500에서 100이 빠져나가면서 현물로 옮겨지게 됩니다. 바로 옮겨지게 되었죠. 400 테더 남아있고 선물에 가니까 272 테더가 남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100 테더를 선물로 보내보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죠. 아래를 USDT로 바꾸시고 100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100을 보내니까 위아래 왔다 갔다 하시면 그동안에 반영이 되죠. 500 테더가 이 선물 지갑에 들어있게 됩니다. 한번 이 500 테더를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트레이더 누르셔서 이 선물이 있죠. 선물에서 쭉 보시면 이 선물과 현물이 다른 게 이 현물은 슬래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슬래시 테더가 있는데 이 선물은요 BTC 슬래시가 없이 USDT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슬래시가 없으면 선물 롱숏이 되는 거고요. 이 스팟에 가서 슬래시가 있는 것은 매수밖에 안 됩니다. 롱밖에 안 되죠. 싸게 사서 비싸게 사서 수익을 보는 게 현물이고요. 이 선물 지갑에 있는 BTC 슬래시가 없이 USDT는 이 테더를 가지고 롱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고 또 비싸게 산 거를 쭉 하방을 보고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을 보게 숏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트레이더 슬래시가 없는 USDT 테더입니다. 한번 저희는 선물 거래에 가서 BTC, USDT,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선물 거래 화면입니다. 왼쪽에 보니까 이 돋보기를 눌러서 각종 코인들을 검색할 수가 있고 지금 별에 불이 들어와 있죠. 불이 들어오시면 즐겨찾기에 등록이 됩니다. 여기 별 눌러보시면 제가 즐겨찾기 한 종목들이 쭉 나오고요. 즐겨찾기에서 취소하고 싶으시면 별에서 이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꺼주시면 약 3초 정도 뒤에 반영이 돼서 즐겨찾기에서 빠지고 다른 종목을 다시 검색할 때에는 5를 눌러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XRP 한번 쳐보겠습니다. XRP 이렇게 검색도 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검색해 보겠습니다. BTC도 이렇게 검색해서 볼 수가 있고, 이더리움이죠. ETH 이더리움도 검색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주 매매하시고 확인하시는 종목은 이 별을 눌러서 즐겨찾기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비트코인 USDT 선물 거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각 코인별로 각각 레버리지가 다른데요. 우선 비트코인을 보시면 오른쪽에 레버리지가 있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서는 제가 레버리지를 120, 500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 돈이 한국돈 기준으로 100만원이 있습니다. 100만원이 있는데 레버리지를 제가 10배로 하면은요, 100 곱하기 10이니까 총 제가 1000만원 값 무이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20배로 제가 당겨서 올리게 되면은요, 100만원 기준으로 레버리지를 20배로 하니까 약 2천만원 정도를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제가 레버리지를 쭉 당겨서 50배로 하게 되면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곱하기 50배 하니까 5천만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50배 굉장히 위험하죠. 10배 이하로만 매매하시고, 시드가 큰 분들은요, 굳이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5배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 영상이지만큼 10배로 놓고 한번 레버리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직접 조절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만 125배지, 한번 다른 코인 눌러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을 보니까 이더리움은 레버리지가 100배까지만 이용이 되고요. 또 다른 코인이죠. 리플 눌러 보겠습니다. 리플을 눌러 보니까 리플은 레버리지가 75배까지 가능합니다. 각각 코인마다 레버리지 반영률이 다르니까 직접 한번 검색해서 눌러보시고 레버리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들어가셔서 레버리지 10배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이 선물 거래소에 교차와 격리가 있습니다. 왼쪽에 크로스가 있죠. 첫 번째 인슬레이티드가 격리고 교차인데, 이 격리 교차 생각하지 마시고 교차로 두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격리는요, 제가 들어간 담보만 잡혀서 매매하는 게 격리이고, 교차는요, 제 지갑에 있는 돈 전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바로 교차입니다. 교차로 두시고 전체 담보를 두시고 매매하시고요. 이 담보금이 크신 분들은 다시 지갑에 가셔서 선물 지갑과 현물 지갑이 있죠. 이 부담돼서 없나, 나는 레버리지가 많이 써서 통화당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선물 지갑에서 돈을 빼서 현물 지갑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옮기시게 되면은 이 선물 지갑에 있는 돈만 비중에 반영이 되니까 청산되더라도 이 선물 지갑에 있는 돈만 청산되지, 현물 지갑은 그대로 보존이 되니까 시드가 큰 분들이나 수익을 보신 분들은 즉각 이 트랜잭션에서 이 선물에서 현물로 돈으로 옮겨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시드를 복리로 불리실 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두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이 트레이더에서 선물에 비트코인에 가셔서 이 매매를 이 크로스 교차, 내 지갑에 있는 돈 전체를 두고 매매할 거야 라고 하는 교차로 두시고 매매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시드 반영이 있죠. 오른쪽에 클릭을 하시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데 이 숫자를 비트코인 개수로 할 거야 라는 건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개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한 개가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비트코인이 3,900만원이고요. 달러 기준으로는 지금 29,275달러이죠. 비트코인 개수로 표현되고요. 비트코인 개수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세 번째, 나는 테더 기준으로 확인할 거야 할 때 세 번째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는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있는 돈만 가지고 매매할 거야 라는 건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돈만 가지고 매매할 거야 누르시면은요, 레버리지 맥스의 반영이 499, 제가 있는 돈만 사용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데 테더 기준으로 수치를 표현할 거야 할 때 세 번째를 클릭하시면 제가 10배를 눌렀으니까 아까 지갑에 제가 500달러가 있었죠. 500 테더에 10배 반영돼서 약 4,918달러까지 제가 맥스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이 열어지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조절하시면요, 한번 20배로 바꿔보니까 맥스가 올라가죠. 9,779달러까지 무이자로 제가 매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한번 연습입니다. 50배로 늘려서 체크해 보시니까 이 24,000달러까지 제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이 열어지게 됩니다. 길만 열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직접 레버리지를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연습으로 아래를 한번 클릭하시고 발을 움직여 보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는 돈 이렇게 크로스해서 나오게 되죠. 쭉 반영됨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한번 10배로 다시 수정해 보겠습니다. 직접 숫자를 입력해도 되고요, 발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배 누르고 확인 누르니까 제 돈 500 테더에서 10배 정도 반영이 돼서 4,918달러까지 최대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이 열어지게 되었고, 길이 열어진 것을 제가 50% 반영하면 약 2,500달러까지 들어간 거고요. 100%까지 올려야 전체 시드를 다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옮길 때마다 제 시드 자산에서 반영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선물거래소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펀딩비입니다. 이 펀딩비가 8시간에 한 번씩 반영이 되는데요. 38에 24조 24시간 기준으로 3번 반영되는데, 이게 카운트가 지금 6시간 32분 남았는데 32분 땅 끝났을 때 플러스가 많으면 롱이 많은 겁니다. 롱. 그리고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으면 숏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선물거래소에 거의 대부분 현재 스코어 중에서 80% 이상이 플러스로 마감이 됩니다. 롱이 많죠. 그 대신 숏이 적다 보니까 딱 마감 시간에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롱으로 진입한 사람이 일정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바로 수수료 비율이 0.0024를 내게 되어서 숏을 진입한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숏도 진입한 사람이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입한 수량에 맞춰서 이 펀딩 비율 0.00023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한번 펀딩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100만원을 들어갔다라는 가정에 보면은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에서 아까 펀딩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플러스로 끝난다는 가정하에 0.0023이죠. 0.0023인데 제가 롱을 지금 펀딩비 끝나는 시간에 보유하고 있으면 0.0023을 지불하게 되니까 23원을 지불하고요. 제가 숏을 100만원 값 펀딩비 끝나는 시간에 가지고 있으면 23원을 거래소에서 받게 됩니다. 롱 진입한 사람이 거래소에 펀딩비를 지불하게 되고요. 숏 진입한 사람은 이 숏 진입한 금액과 비율만큼 펀딩비를 거래소에서 받게 됩니다. 이 펀딩비 8시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요. 펀딩비가 끝나는 시간에 장이 막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루 3번씩 이 펀딩 비율에 따라서 조율되는데 지금이야 0.0023인데 펀딩비가 막 롱이 막 쏠리고 숏이 쏠리면 0.01이 되기도 하고 0.002, 0.004 등 펀딩 비율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동성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차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겟 차트인데요. 이 트레이딩 뷰가 반영된 차트입니다. 마우스로 움직여서 아래 뒤면은 X 눌러서 한번 일단 초기화시켜서 꺼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딜리트 누르면 다 꺼집니다. 이렇게 눌러서 일단은 다 끄시고
위에 눌러서 여기 X 눌러서 다 꺼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차트인데 이 차트 내에서 한번 차트를 새롭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 지표 추가가 있죠. 먼저 MA를 누르셔서 MA가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을 4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꺼주시고요. 그럼 4개 클릭이 되었죠. 첫 번째 톱니바퀴를 눌러서 이 9일선이죠. 9일선 확인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클릭하셔서 21입니다. 21선 이 컬러를 바꿀 수가 있죠. 컬러를 바꾸고 두께도 아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 하시고 차트 컬러는요 이 본인 취향에 맞추어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세 번째 120선이죠. 120선 저는 한번 빨강으로 해서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9일선, 21선, 120선 아래 클릭하셔서 200선 바꿔주시고요. 저는 이 화면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흰색으로 해서 가장 두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보니까 이 9일선, 21선, 또 120선, 200선입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추가해서 주시면요. 이 9일 동안 움직인 선이고 21일 동안 움직이는 이 기본 움직임의 선이고 120일간의 움직임, 200일간의 움직인 이동평균선이고요. 여기다가 한번 지표를 추가해서 한번 B를 눌러 보겠습니다. B 볼링저 밴드죠. 볼링저 밴드 꺼주시고요. 이 상하단을 맞춰 줍니다. 이동평균선 움직임에 따라서 상단과 하단 터치하고 찍을 때 볼륨이 벌어지게 만드는 바로 볼링저 밴드입니다. 한번 가운데 여기 끝에 선 잡으셔서 더블 클릭 하시면요. 가운데 선을 끄겠습니다. 이 가운데 선이 21선과 동일합니다. 21선과 동일해서 선이 2번 그어지니까 가운데는 꺼주시고요. 이 끝에 라인을 본인 취향에 맞추어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2칸 해줄 수가 있고 가운데는 선을 끌 수가 있고 낼 수가 있는데 저는 한번 양쪽 사이드를 끄고 이 가운데 선만 이렇게 약간 오렌지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쪽이 끝에 선인데 끝에 선 확실하게 표현하실 분들은 눌러서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끝에 선 표현하지 않고 가운데에 이 색깔만 컬러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 볼링저 밴드 있죠? 톱니바퀴 눌러서 끝에 라인을 잡아도 됩니다. 끝에 라인 잡으실 분들은 좀 색깔이 눈에 띄게 잡을 수가 있겠죠. 각각 취향에 맞춰서 잡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색깔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는 끝에 라인은 빼고 가운데만 넣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동평균선 9일선 21일 동안의 선 21선 120선 200선 볼링저 밴드를 넣게 되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9와 120 가운데 60일선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60을 무시하고 한 번에 무너져서 120까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9일선과 21선, 120선과 200선을 거의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4가지를 추가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링저 밴드를 추가했고요. 또 한 번 추가 눌러서 V를 추가합니다. V가 바로 볼륨이죠. 볼륨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나오게 추가했고요. 한 번 더 추가해서 저는 MACD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MACD 추가해 보겠습니다. 백분율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을 한데 모아서 표현한 거죠. 한번 클릭 누르셔서 이 컬러가 있죠. 왼쪽 인포메이션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시고요. 이 스타일에서 이 색깔을 좀 바꿀 수가 있죠. 저는 위에 올라가는 것을 흰색으로 바꾸고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것을 저는 빨간색으로
바꾸고 위에 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MACD 이동평균선이 한데 모여진 거죠. 모인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한번 좀 줄여보겠습니다. 줄이고 볼륨도 이렇게 줄여서 확인하니까 이동평균선 4개 추가했고 볼링저 밴드 또 추가했고 볼륨, 거래량 추가했고 마지막으로 MACD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정가와 시장가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니까 분봉이 있죠. 1분봉, 1분 동안의 움직임이죠. 바로 봉 하나가 1분짜리입니다. 5분 봉이 있고요. 15분 봉이 있고요. 30분 봉이 있고 4시간 봉이 있고 여기 클릭해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그차게 등록할 수가 있죠. 15분을 끈 다음에 3분을 추가할 수가 있고 총 지그차게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만 클릭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것만 넣으시면 되겠는데 1분, 5분, 30분, 1시간, 4시간이 기본 인포메이션이죠. 1분 봉, 5분 봉, 30분, 1시간, 4시간 볼 수 있고 그 외의 봉들은 직접 눌러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봉도 1일봉, 3일봉 쭉 일주일, 한 달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5분봉 놓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오픈과 크로스가 있습니다. 오픈은요 진입이고 크로스는 파는 겁니다. 내가 롱을 들어가든 크로스를 들어가든 모두 오픈해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롱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격이 쭉 떨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데 위로 오를 것 같다라는 뷰를 보고서 이 자리에서 제가 롱을 들어갔는데 가격이 쭉 올라가서 팔게 되었습니다. 롱을 들어갈 때는 오픈해서 가격을 적고 수량을 적으시거나 발을 당겨서 롱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들어간 코인이 쭉 올라서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제가 지정가로 팔 때는 어디서 팝니까? 크로스 누르셔서 제가 롱으로 들어갔으니까 오른쪽에 팔아야 되죠. 클로스 롱을 눌러서 아래 숏으로 팔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라왔으니까 아래로 떨어질 거야 라는 뷰를 보고서 숏을 진입하게 될 경우는요, 숏을 들어갔는데 숏 들어갈 때도 오픈해서 가격을 적고 229 476 가격을 적고 수량을 제가 적으시거나 직접 발을 움직인 다음에 진입할 때는 오픈해서 숏을 눌러서 진입할 수가 있고요. 숏 진입한 게 점점점 수익이 생겨서 아래로 떨어져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정가로 팔 경우에는 클로스를 눌러서 쭉 제가 들어간 만큼 50%를 팔 수가 있고 100%도 팔 수가 있죠. 수량을 정리한 다음에 또 숏, 크로스, 롱으로 팔면 제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니까 리밋이 있죠. 리밋은 지정가입니다. 두 번째 마켓이 있죠. 마켓은 시장가입니다. 이 옆에 트레이딩 스탑은요, 이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다음번 이 초보자 영상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지정가와 시장가인데 지정가는요 지정한 가격에서 매매하는 겁니다. 스카이엔젤 링크로 가입하시면 지정가는 0.02로 매매할 수가 있고요. 또 마켓 시장가죠. 시장가는 0.004로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마켓은요 즉시 진입합니다. 마켓을 하고서 제가 수량만 정하면 롱을 누른과 동시에 시장가 롱이 바로 진입되어지게 되고요. 마켓 누른 상태에서 시장가 숏 누르면 바로 즉시 현재 가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정가는 제가 지정한 가격에서 걸어서 들어가는 게 바로 지정가입니다. 한번 연습으로 걸어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약 29,273달러인데요. 가격이 점점 내려왔을 때 지금 자리는 좀 애매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으니까 진입하기 애매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내려왔을 때 롱으로 받는 게 유리해 라고
생각할 때 지금 쭉 보니까 볼링저 밴드 하단이 이쪽에 있죠.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인데 나는 하단 정도에서 영매매로 한번 들어가 볼 거야 주로 하시는데, 영매매 바로 떨어졌을 때 받아서 올라가는 걸 예측하는 거죠. 주로 다 영매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한번 29,200달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9,200달러에 제가 지금 500 테더가 있었는데 레버리지 10배로 했죠. 한번 10%로 들어가면 제가 제 원금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죠. 롱을 들어갔습니다.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미리 진입이 되어졌죠. 진입되어진 것은 여기 세 번째 칸에 보니까 오더에서 지금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취소할 경우에는 바로 캔슬을 누르거나 이 자리에서 X를 누르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10% 들어가 보겠습니다. 10% 롱을 들어갈 수가 있죠. 캔슬할 때에는 아직 포지션이 없고 미리 들어간 거니까 캔슬을 누르거나 X 눌러서 캔슬할 수가 있고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손 모양이 나옵니다. 이 손 모양을 직접 움직여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제가 신이 아는 이상 이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이 자리에 맞고도 또 내려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물을 타는 거나 아니면 또 몇 개 여러 가지 거미줄로 걸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00% 다 들어가지 않고 10%씩 한 5개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 들어가고 하나 더를 예를 들어서 29100에 또 10% 들어가고요. 또 29000에 10%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간 것도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 발을 통해서 잡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왼쪽에 자 모양입니다. 자 모양. 한번 자를 클릭하시고 현재 가격을 클릭하시고 손을 띄고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현재 가격보다 0.036 떨어졌을 때 제 가격이 진입하게 되고요. 두 번째 가격은 제가 0.059, 세 번째 가격은 0.083 떨어졌을 때 진입하게 되는데, 이 자를 끌 때에는 ESC 눌러주세요. ESC로 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만약에 떨어져서 탕 진입하고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진 다음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제 평단가가 가운데로 맞춰지게 되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숏을 들어갈 거야. 현재 가격이 애매한데 가격이 올라서 숏으로 보는 게 유리해라고 할 경우에는 한번 영매매로 건다 생각하면은 29,400에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29,400에 한 10% 들어갈 거야. 10% 당겨서 숏 들어가면은 현재 가격이 점점점 올라와서 터치를 해서 이 자리부터 가격이 아래로 떨어지면 제가 수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차트가 잘 안 보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표 모형이 위아래로 있죠. 요거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당겨서 볼 수가 있고요. 화면이 많이 틀어진 분들은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여기 리셋 초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30분봉, 5분봉인데 좀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당겨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볼 수가 있고, 이걸 초기화 시킬 때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리셋 누르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걸었는데 더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위에다가 한번 29,500에도 걸어보겠습니다. 29,500에도 숏을 제가 한번, 방금은 10% 들어갔는데 남은 돈에 또 10%니까 수량이 다르겠죠. 쭉 당겨서 이렇게 15%를 한번 숏 미리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걸어보면 29,600에 일단 또 하나 걸어볼 거야 해가지고 한 15% 정도 숏을 누르면 3개가 걸려있게 되어서 현재 가격보다 올라가서 탕탕탕 치면 평단가가 맞춰지게 되어서 아래로 숏을 내려가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숏 진입입니다. 한번 꺼주시고요. 한번 시장가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시장가 30분 봉도 한번 봐보시고요. 1시간, 4시간을 보는데 현재 가격이 아래로 쭉 치고 오른 상태이죠. 여기 한번 달력을 보시게 되는데 한번 여기 봉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봉을 클릭하셔서
여기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처음에 외국 시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클릭하셔서 서울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한국 시간으로 이 타임존이 바뀌면서 변경되게 됩니다. 이 지금 쭉 보니까 4시간 봉이었죠. 5분 봉 눌러보니까 바로 한국 시간 바뀌어지게 되어서 9시부터 움직임이 미미하네요. 비트코인이 쭉 확인할 수가 있고, 마우스를 전체 쭉 늘려서 자를 통해서 총 몇 프로 올랐는지 몇 프로 내렸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자를 끄기 위해서는 ESC 누르면 됩니다. 한번 시장가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내려갈 것 같아 라고 할 때 한번 시장가로 연습이니까 5% 정도 한번 숏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켓 누르시고 5% 잡으시고요. 숏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바로 시장가로 진입하게 되면서 포지션에 체크가 됩니다. 여기 화면은 아래에 눌러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양쪽 움직여 줘야 됩니다. 조절하면 아래 화면 위로 올라가겠죠. 쭉 나올 수가 있고요. 제가 들어간 게 0.0009개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수량 맞춰 팔 수가 있는데, 팔 때는 크로스 누르고 지정가와 시장가로 팔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연습으로 쭉 내려가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29222 써있죠. 29222에 나는 0.005개를 팔 거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달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아니라 헤더 기준이니까 한번 50%를 팔아보겠습니다. 50% 이렇게 팔 수가 있고요. 그러면 총 개수가 0.0005개가 팔게 되었고, 나머지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0.0004개가 남았는데, 이 팔 때도 오른쪽에서 팔기도 하는데 아래 바에서 파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한번 0. 남은 수량 0.004개를 누를 수가 있고요. 0.0002개도 누를 수가 있는데, 여기 29164에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29160에서 크로스 누르시면 2개가 걸리고요. 나머지 또 이제 전체 수량 중에서 0.0002개가 남았죠. 29080에 팔아보겠습니다. 29080에서 나머지 눌러서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로 떨어졌을 때 탕탕탕 팔 수 있게 지금 걸어두게 된 것이고요. 한번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시장가로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만원 기준으로 시장가 수수료가 0.04이고요. 지정가로 제가 딱 지정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0.02인데 제가 지금 0.04로 들어갔으니까 수수료를 400원 냈고요. 제가 나올 때에는 지정가로 나오게 되면 총 0.06 아니겠습니까? 시장가 수수료 0.04 플러스로 지정가 수수료 0.02 하니까 총 0.06인데 총 왕복 수수료가 600원 들게 되는데요. 여기 왼쪽에 자를 한번 클릭하셔서 제가 진입한 금액에서 아래로 숏을 나와야 되니까 최소 0.06 이상 제가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1차 진입 짧게 보시는 분들은 0.2 정도는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만이 이렇게 수수료 빼고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게 됩니다. 최소 라인을 제가 1차를 이 자리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통해서 잴 수가 있고요. 제가 들어갈 때도 시장가 왕복했으면 제 수수료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최소 이만큼은 돌파하고 나와야 제가 본전인 거죠. 이게 0.08 밑으로 쭉 나왔을 때 수수료고요. 수수료 플러스로 수익이고요. 제가 롱을 들어갔으면 롱도 마찬가지죠. 제가 시장가로 들어갔으면 0.04가 수수료고 시장가로 나왔으면 0.08이죠. 이만큼이 제 수수료고 이만큼 이상에서 제가 팔아야지만이 수수료를 빼고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지금 자를 재보니까 0.06이니까 지금 딱 제가 시장가로 팔아도 바로 본전이 되게 되는 상황이죠. 이 크로스는 지정가로 파는 거고요. 이 플래시 가운데 마켓은 바로 즉시 시장가로 파는 거고요. 첫 번째 버튼은요, 제가 지금 숏을 들어갔는데 숏 들어갔을 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숏이 팔리면서 바로
롱으로 스위칭하게 되는 버튼입니다. 제가 들어간 수량을 팔고 같은 수량을 롱으로 스위칭하게 됩니다. 한번 저는 우선 시장가로 팔고 나와 보겠습니다. 시장가로 모두 팔고 나왔습니다. 제가 걸어둔 게 3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클릭해서 팔았습니다. 여기 오더 데이터에서 이렇게 제가 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에서 제가 팔았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포지션이 있고 쭉 보니까 오더 히스토리가 있고 오더 데이터는 전체가 쭉 다 나오게 되는 데이터입니다. 한번 리셋을 시켜보겠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요, 최소 진입 자리가 제가 여기에서 숏을 들어갔으면 자료를 한번 체크하셔서 최소 0.25에서는 1차를 잡으셔야 됩니다. 0.25. 그래야 수수료 빼고 수익이 나오고요. 2차 자리는 그 다음부터 쭉 내려서 잡을 수가 있는데, 단타는 거의 다 0.25나 0.8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료 재보니까 진입한 금액에서 0.027 또 0.068인데 움직임이 센 종목은 좀 더 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타를 봤을 경우에는 0.25나 0.5를 1차로 잡고 2차는 1% 정도 잡으면 이 선물거래 단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롱을 진입했을 경우에도 단타 자리를 좀 길게 잡으면 0.5 정도 잡을 수가 있겠죠. 0.5 정도 이 자리, 또 2차 수익을 1%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타는 0.5, 0.5 약 1% 잡을 수가 있고요. 움직임이 센 종목은 종목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1% 해가지고 약 최종까지 2%도 잡을 수가 있고, 길게 보시는 분들은 또 길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다 매매할 때 영매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영매매가 이 볼린저 밴드 기준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하단이 있는데 먼저 1시간부터 쭉 확인을 해서 흐름을 확인하시고요. 위에 올랐다가 내려가는 분위기구나, 올라갔다 내려가는 분위기고, 꺾일 때 이 MACD가 꺾여서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볼린저가 닿을 경우가 있습니다. 30분도 보시고 5분도 보는데 볼린저 하단을 이쯤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분을 보고서 그러면은 29,122달러인데 진입은 5분 봉으로 진입을 거의 하시니까 한번 쭉 내려보니까 아직 멀었죠. 볼린저를 깨고 내려왔을 경우였는데 조금 더 5분 봉으로 봤을 때 가깝게 당겨서 이 자리에서 제가 롱을 영매매로 내리는 것을 받아서 진입을 거의 하시게 되고요. 30분 봉을 확인하시고 올라가는 뷰라고 생각했을 때 아래로 꺾인다라고 했을 때 이 클로스 꺾이죠.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주로 들어가십니다. MACD가 쭉 올라갔다가 꺾여서 내려가는 부분, 약 이 자리쯤 되겠죠. 이 자리쯤 됐을 때 아마 5분 봉은 볼린저 상단에 맞아서 떨어질 겁니다. 이 자리였는데 5분 봉으로 보니까 5분 봉 여기 꺾일 때거든요. 꺾일 때 이 자리에서 아마 모양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상단에서 숏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한 요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서 쭉 내려올 수가 있겠죠. 쭉 내려오는 뷰를 보고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손절을 걸어 보겠습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롱을 들어갔다라는 계정하에 오픈 눌러 보시고요. 한번 시장가로 바로 한번 4%만 롱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롱을 들어갔는데요. 이 손절은요, 첫 번째 항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손절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5% 정도. 아니면 현재 움직임에서 하단 같은 경우 있죠. 한 이쯤 잡을 수가 있겠죠. 이쯤에서. 그럼 얼마입니까? 가격이 29021이죠. 첫 번째 항목 눌러서 위에는 수익인데 수익은 꺼주시고요.
29000 잡아보겠습니다. 이 스윙 끄시고 29000에 확인 누르시면 여기 손절 라인이 그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 제가 롱을 들어갔는데 아래로 떨어지면 손절 맞고 전체가 다 손절로 나오게 됩니다. 꼭 손절을 걸으셔야 됩니다. 손절하지 않고 청산되면 이 현물지가 버린 돈 전체가 다 빵원이 되는 거고요. 손절을 걸면 일정 부분만 손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한번 매매할 수 있는 다음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꼭 손절을 걸어주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익비를 맞춰야 되니까 제가 1% 손절을 걸었으면 수익도 1% 이상 잡아야 됩니다. 1% 이상 잡아야 되니까 한 이쯤까지 잡아야 되겠죠. 2차 라인을 1차 라인을 이용 잡아서 제가 롱을 진입했으니까 쭉 수익 구간을 한번 0.004를 지정가로 걸어보는데 29484 29484에 1차를 걸고요. 선은 지우고 선 단축키가 Alt H입니다. 한번 클릭하시고 Alt H 할 수가 있고요. 이 더블 클릭해서 이 컬러도 이렇게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2차 라인이 여기입니까? 29735 0.007인데 항고가 0.003이 남았죠? 0.003 누르시고 29735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2차 라인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격이 여기에 있고요. 가격이 쭉 올라갔을 때 1차 수익은 여기 29484에 잡았고요. 쭉 올라가서 2차 수익도 29735에 잡았고 가격이 내려갔을 때 손절은 여기 29000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 손절도 발을 잡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수익도 발을 잠겨서 움직일 수가 있고 저는 지금 2개 걸었는데 3개, 4개든 걸 수가 있습니다. 손절은 제가 한 번에 다 팔리게 100%로 잡히는 게 바로 손절이기 때문에 아래를 터치하면 한 번에 팡하고 손절로 모두 팔리게 됩니다.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숏도 한번 제 연습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오픈 눌러서 한번 지정가도 있는데 한번 시장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3%만 숏을 진입했는데 숏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인데 한번 수익도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총 진입한 게 0.006이네요. 0.003을 한번 자를 그어서 확인해 보니까 취소하고 1차를 29138 29138 숏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니까 잡아보시고요. 여기 지우시고 2차 또 2차는 29000 잡아볼게요. 000 하고 꺼보시면 아래로 내려가서 1차를 터치하면 수익에 1차 나오고 또 2차 나올 수가 있고요.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더 조절해서 볼 수가 있고 내린 만큼 손절도 같이 비중에 맞춰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총 내렸으니까 손절은 0.06쯤 잡았었는데 너무 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 이상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쭉 당겨서 보니까 이쯤 여기 최근 상단까지만 잡을 거야 하는 분들은 손절을 여기까지 잡을 수 있지만 한번 1%만 잡아본다면 손절 라인 여기입니까? 29619죠. 여기 첫 번째 스탑 리밋 눌러서 29619 첫 번째는 수익인데 수익은 제가 잡아놨으니까 꺼주시고 29619죠 하고 확인 누르시면 위에 한번 지어보면 쭉 올라서 반대로 틀어졌을 경우에 29619에서 손절을 치고 나올 수 있게 자리가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다 꺼보시고 한번 팔고 나와 보겠습니다. 시장가로 초보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영매매입니다. 현재 가격보다 아래로 떨어졌을 때 여기 볼링저 밴드 하단에서
30분 봉이나 5분 봉으로 보는데 봉을 더 길게 볼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단타의 경우엔 거의 5분 봉으로 보시는데 5분 봉 기준으로 크로스 꺾였을 때 하단에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진입한 것을 롱으로 받아서 올라갔을 때 팔고 또 숏 진입할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진입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 봉, 1시간 봉으로 뷰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 마지막으로 5분 봉으로 들어가는데 딱 맞춰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진 않고요. 좀 더 내려서 끝자락에서 주로 들어간 편입니다. 하나만 들어가지 않고 나눠서 이렇게 한 3개, 4개, 5개 정도 들어가서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릴지 오를지 확실치 않지만 뷰상 내렸다가 올라가는 뷰가 많기 때문에 탕탕탕 맞추면 평단가 낮추어서 잡으신 다음에 진입을 하게 되어서 가격이 오르면 나눠서 이렇게 2개나 3개로 주로 팔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거래소 지갑, 현물 지갑과 선물 지갑, 또 레버리지, 또 코인 검색, 교차와 격리, 시드 선택, 펀딩비, 카드 설정으로 볼린저 밴드, 또 이동 평균선, 거래량, MA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지정가, 시장가, 또 손절 라인, 익절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카이엔젤 유튜브 자세히 보기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비트겟과 바이비트, 파트너, 최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로 가입하시면 수수료 할인 혜택과 증정금 이벤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초보자 가이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